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정권이 100% 바뀐다. 이게 사실일까요? 현재까지는요, 사실인 듯 보입니다. 호주에서 여러분,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총선에서 말입니다. 노동당이 자유국민연합을 누르고 8년 9개월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대표인 앤서니 알바니지가 이제 호주의 새 총리가 된 것이죠. 자유국민연합은요,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호주가 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가 5.1%나 치솟았습니다. 200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까지 폭등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불만이 투표로 나타났던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자유국민연합 스콧 모리슨 총리는요, 인정을 했습니다. 알바니제 대표에 전화를 해서 선거 승리 축하한다 하고 패배를 인정했고요. 그는 자유국민연합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 폭등이 민심을 완전히 좌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바니즈 그 새 총리는요, 여러분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빈곤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드니 빈민가 공동주택에서 자랐고요. 미혼모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사실 노동당의 대표가 되면서 아동이나 노인 돌봄 이거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공약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실제 빈민가 출신이니까 아마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도 좌파에 가깝고요. 특징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유지를 하겠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호주의 정책이 갑자기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인플레이션은요,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4월에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3월에 8.5%까지 올라갔죠. 4월에는 8.3%. 이제 5월에는 어떻게 될런지 이제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4월에 소비자 물가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밥상 물가로 내려오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리 적게 올라가도 외식 물가가 6.6%가 올라갔는데 밥상 물가는 그거보다 더 올라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식자재 가격이 폭등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민심은 악화되고요. 그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추진력은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호주에도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고 대한민국도 정권교체가 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물가 폭등이에요. 예.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것도 현장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이제 2주가 다 돼 갑니다. 2주가. 그만큼 말입니다. 시간은 빨리 가요. 경제는 굉장히 무너지고요. 호주에 노동당이 이렇게 72석까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압도를 할 때는요. 그만큼 가라부자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정책이에요. 현장 중심의 정책만이 저는 경제가 좀 회복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념을 넣어서 정책을 펴도 안 되고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빨리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